네, 집권 2기를 맞은 오바마 대통령이 어제 첫 국정 연설을 했습니다. 자, 이 내용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이 이야기들이 좀 증시에 함께 나오면서 어제 우리 증시 상승에도 보탬이 됐는데요. 과거 사례를 좀 봤을 때 S&P 500 지수에 미친 영향을 보니까 이 오바마나 이 국정 연설 전반적으로 있기 전에는 0.01% 상승에 그쳤다가 그 이후에 한 1.8%까지도 오르는 모습이 기록이 됐습니다. 자, 오늘은 이런 부분들 우리 시장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함께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은정 기자와 송기현 전문가 그리고 허준식 해설위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바마 연도교서의 시사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자에게 좀 질문을 드릴게요. 어제 우리 증시 반등에 오바마 대통령의 연설도 한몫을 했는데요.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었는지 주요 핵심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할까요? 네, 오바마 대통령이 연두교서에 제시한 최저임금 인상과 자동지출 삭감 우려 완화 등의 경기부양 정책은 국내 증시에 단기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진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지연 동양증권 연구원은 오바마 대통령이 연두교서에서 제시한 부양책은 최저임금 20% 인상, 그리고 노후화된 인프라 재건 등 소비와 고용 확대할 수 있는 점으로 요약된다며 이는 국내 증시에 호재로 작용하며 장기적으로 재정 안정화시킬 수 있는 재정개혁에 대한 시장 기대를 높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펼치는 에너지 정책 수혜주로 한국가스공사 주가가 상승 출발했는데요. 전날 오바마 대통령이 국정연설에서 천연가스와 청정에너지 등 첨단 신산업 육성을 강조한 데 따른 겁니다. 오늘 9시 30분 현재 유가증권 시장에서 가스공사는 전날보다 2,000원 오른 66,3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미국이 천연가스 비즈니스를 강화하며 설계와 구매, 시공 등 액화 천연가스 관련 사업을 확대할 기회가 생긴다며 세계 최대 규모의 LNG 구매력을 보유한 한국가스공사가 수혜를 볼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네. 오늘은 일반적으로 어떤 종목에 좀 초점을 모을까 이런 부분들도 주목이 되면서 한국가스공사 움직임 좋아지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오바마 대통령이 예상대로 일자리 창출이나 경제 활성화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 우리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단순히 이제 어제의 상승으로 끝나지 않고 조금 더 영향이 있을 것인지 궁금한데요. 어떻게 보세요? 네. 어제 그 오바마 대통령이 국정연설을 했는데 그 국정연설을 한마디로 또 요약을 하면은 이겁니다. 그 제조업을 부활을 시켜서 일자리 창출을 통하고 그 다음에 그걸로 인해서 중산층을 좀 확대를 하겠다. 이게 이제 핵심 포인트인데요. 그거에 관련해서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해외 공장에 좀 진출해 있는 그런 기업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인텔이라든지 애플 같은 경우에도 중국에 공장이 있지만 그 공장의 일부를 다시 미국으로 복귀를 시켜서 일자리를 늘린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그런, 전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좀 미미하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일자리 창출로 인해서 기업의 실적이 증가를 한다거나 그런 것은 일단 아니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증시의 영향은 상당히 좀 미미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좀 눈여겨봐야 되는 부분이 500억 달러를 투입을 해서 기존 예를 들면은 낡은 교량이라든지 도로, 철도 등을 보수한다는 그런 인프라 투자 계획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는 일부 좀 관련 종목군들이 수혜를 받을 가능성은 좀 있다. 큰 수혜는 아니지만 일정 부분 투자 심리적으로는 좀 개선될 여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어요. 관련 종목으로는 두산 인프라코어와 동양 기전을 들 수 있겠죠. 두산 인프라코어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자회사가 있습니다. 밥캣이라는 자회사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인프라 투자를 좀 적극적으로 진행을 한다고 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어요. 그 다음에 두산 인프라코어 같은 경우는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지금 쌍바닥이 그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여기서 추가적으로 한 5% 내외 정도는 충분히 상승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눈여겨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 뭐냐면은
그 에너지 자립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가장 좀 중점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천연가스를 통해서 개발을 좀 적극적으로 해서 그 미국이 상당히 에너지를 많이 소비를 하기 때문에 엄청나게 수입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 좀 해소를 하는 것이 가장 큰 목표를 두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미국에서 셰일가스를 엄청나게 지금 투자를 하고 있고 개발을 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좀 더 박차를 가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방금 좀 전에 기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다시피 한국가스공사, 그다음에 BHI, 마지막으로는 세아 제강까지 뭐 이런 관련 종목들 같은 경우에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역사적으로 10년 동안의 데이터를 보시면은 그 미국의 연두교서 이후에 S&P 500의 주가 흐름을 보시면은 한 달 정도 놓고 봤을 때 뭐 서브프라임 빼놓고서는 뭐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흐름들이 나왔습니다. 네. 이거는 뭐 우연의 일치일지도 모르겠지만 그래도 10년간의 데이터를 봤을 때 계속적으로 한 번 빼고는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또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증시를 좀 긍정적으로 접근을 하시는 것도 좀 바람직한 투자 전략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좀 세부적으로도 나눠서 살펴봤지만 전반적으로 아무래도 경기 부양에 대해서 강조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기대감을 상당히 키웠던 것 같습니다. 해설위원님, 하지만 또 우리 증시가 어제 반등한 데 있어서 이 오바마의 연설뿐만이 아니라 다른 요인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이 외에 상승 요인 어떤 게 있었을까요? 네, 일단 그 우리 군이 그 북한 전역을 사정거리로 하는 순항 미사일을 실전 배치했다는 자료가 있었었고요. 또 이로 인해서 이제 핵실험 후에 국내 금융시장이 전반적으로 좀 안정됐던 점도 기여했던 것 같고요. 또 엔화가 강세로 돌아서면서 일부 종목도 심리가 개선이 됐었고요. 또 이제 이런 상황에서 그동안에 글로벌 증시 대비로 못 올랐던 우리 한국 증시의 가격열이 부각이 됐던 상황도 있었는데 소외됐던 업종군들, 예를 들면 화학이라든지 철강주 쪽으로도 매수가 몰리면서 시황이 좋아졌던 것 같습니다. 어제 김성노 KB투자증권 그 이사가 리포트를 냈는데 관련해서 그림 보시면 한국 증시가 MSCI 올 컨트리 인덱스 내에서 이 대비로 PER은 34% 정도 디스카운트가 돼 있고요. PBR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32% 수준이나 디스카운트 돼 있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상당히 싼 편이죠. 이게 이제 더 중요한 포인트는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 최대 수준의 이격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좀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작용했을 것 같고요. 업종별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헬스케어라든지 유틸리티, 보험, 조선 쪽 등은 그나마 이격도가 좀 낮은 편인데 자동차라든지 IT, 건설 같은 경우는 디스카운트 정도가 상당히 크다고 했습니다. 지금 노란색 실선으로 네모박스 돼 있는 부분들이겠는데요. 이런 네. 부분들은 상당히 디스카운트가 돼 있다고 했고요. 따라서 향후에도 글로벌 시장 대비로 좀 저평가되어 있는 쪽들, 경기 민감주 내에서 IT, 자동차, 건설주 주가는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가격 메리트가 한참 커져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불꽃을 살짝 대주니까 네, 활활 네. 타오르는 그런 경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이제 중요한 부분은 아무래도 시퀘스터가 아닐까 싶습니다. 3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연방정부의 자동 예산 삭감이죠. 이 시퀘스터. 아직까지 정치권에서 내탁 공방만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차현정 기자, 아직까지 합의를 전혀 이루지 못한 상황인 거죠? 네, 이른바 연방정부 자동 예산 삭감을 말하는 시퀘스터를 놓고 미국 정치권이 여전히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시한이 불과 보름여 남았지만 정치권은 이를 회피하기 위한 협상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앞서 백악관과 의회는 재정절벽 협상을 통해 애초 새해 1월 1일로 예정됐던 시퀘스터 발동 시기를 3월 1일로 미뤘습니다. 기간 내에 미국 정치권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당장 850억 달러 규모로 국방과 비국방 부문에서 재정 지출을 줄여야 합니다. 총 자동 감축 목표는 앞으로 10년간 1조 2천억 달러 규모인데요. 이 경우 수년간의 침체기를 가까스로 극복하기 시작한 미국 경제에 큰 타격이 될 전망입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최대 당면 현안인 시퀘스터를 당장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국정연설에서 정치권이 시퀘스터를 해결하지 못하면 국가안보가 위태로워지고 교육과 에너지, 의료연구 분야를 황폐화시키며 수십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네.
우리가 지난번 2월 위기설을 다룰 때도 이 이야기를 잠깐 하긴 했었는데요. 해설위원님, 네. 그때는 이제 막판까지 좀 줄다리기를 하다가 막판 협상을 할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네, 맞습니다. 아직까지도 그런 시각을 좀 견지하고 계신가요? 네, 글쎄요. 일단 어제 그 오바마 대통령이 시퀘스터가 해결 안 되면 이제 혼란스러운 상황이 올 거라면서 의회를 상대로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지금 시퀘스터 관련해서는 1조 2천억 달러 내에서 50% 정도가 이제 국방비 정도로 알고 있고요. 국방비 감축으로 알고 있고 나머지가 이제 헬스케어랑 교육 쪽 감축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해결이 안 되면 말 그대로 국가 안보가 위태로워지는 상황 올 수 있겠고요. 교육과 에너지 또 이제 의료 연구 분야 황폐화될 것이다. 또 일자리가 뭐 10만 개 이상 정부 쪽 포함해서요 감소될 것이라고 의논했기 때문에 아마 우리 시장 전문가 예측하는 것처럼 뭐 시야는 문제겠습니다만 무난하게 1년 연장 내지는 전반적으로 좀 어떤 게 절충한 정도에서 프로그램이 자동 감축 프로그램은 지연될 것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증권가 전망도 잠깐 보면 동양증권이 오늘 리포트를 냈는데요. 민주당 해리 리드 상원 의장이 지금 자동제출 삭감을 대신할 임시 법안을 준비 중이라고 하는데 이르면 오늘 저녁에 나올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동제출 삭감이 기존 아는 재정지출 축소로만 이루어져 있는데 이 해리 리드가 제시한 대체 법안은 정부 지출 축소가 절반이고요. 세수 확대가 절반으로 구성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균형 잡힌 접근법 이어서 지금 그 오바마의 그 전략과 비슷한 상황인 것 같은데 대체 법안의 대략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일단 농업 보조금을 좀 축소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또 오일, 가스 등 에너지 업체에 대한 세제 혜택을 축소하겠다는 얘기들 나오고 있고요. 또 버핏 룰로 알려진 이 부유층 연소득 100만 달러 이상에 대해서도 최저 한세, 이 미니멈 텍스 레이트라고 해서 여러 가지 감면 제도를 제외하더라도 그래도 최소한은 내야 되는 세금 관련해서 제도를 도입하자는 것. 그러니까 누구나 다 세금을 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을 도입하자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하지만 이 안이 채택을 될지는 아직 좀 미지수인 게 지금 해리 리드 상원 의장 발언 이후에 공화당에서는 이 세금 인상 포함하는 대체안에는 반대하겠다는 입장을 좀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뭐 어쨌든 민주당의 대체 법안 관련해서 부유층의 부담 확대 또 균형 잡힌 재정 계획을 강조한 이 오바마 연두교수 내용과 일치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어쨌든 동양 쪽에서 보는 것처럼 그대로 다 민주당의 이 대체 법안이 통과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수정안 정도로 통과되거나 또 자동제출 삭감이 연기될 가능성은 높다고 판단이 되고요. 종합해본다고 하면 어쨌든 이제 시한을 남겨놓고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아마 월 말까지는 좀 잠복된 그런 변수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남아있는 변수가 될 텐데요. 뭐 외신들의 평가도 보니까요. 오바마 대통령의 연설 때 공화당이 박수는 참 열심히 쳤는데 그 이후에 협조를 잘 할지는 모르겠다. 이런 평가 아직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또 하나 부분을 보니까 EU와 FTA 협상 재개 의사도 밝혔습니다. 이런 부분들 또 증시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 궁금한데요. 전문가님께서는 어떻게 보셨나요? 뭐 FTA 관련해서는 뭐 증시에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워낙 장기적인 그런 플랜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증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마 거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용을 살펴보면은 그러니까 미국과 EU와 FTA 체결을 위해서 공식 협상을 돌입을 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한 2년 내로 완료가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어요. 한 2년 이내에 EU와 FTA를 체결을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FTA뿐만 아니라 환태평양 경제지구 TPP까지 협상을 같이 동반 진행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경기 부양에 대한 의지가 상당히 좀 강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EU와 FTA를 체결을 된다고 하면은 연간으로 봤을 때 한 0.5% 정도 GDP가 늘어나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유인이 될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EU와 미국과 FTA를 한다고 하면은 워낙 그 경제 대국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그 다른 주변국들까지의 파급력도 충분히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뭐 이제 수출이라든지 뭐 경제가 좀 더 활성화되면서 파이가 같이 커지는 그런 효과를 누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글로벌적인 그 영향도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단 문제는
단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건 뭐 정말 하기로 했을 때 그때 다시 생각해봐도 늦진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자, 그렇다면 일단 뭐 말씀해주신 것처럼 한국가스공사나 일부 종목들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 오바마의 국정연설과 관련해서 투자 전략을 세울 만한 그런 종목들이 있는지 그 부분 이야기 들어볼게요. 해설위원님 어떤가요? 네, 일단 그 대북 제재 이 관련해서는요, 향후에 이제 그 4차, 5차 핵실험 여부와 무관하게 대북 리스크를 어느 정도 조금 완화해준, 경감시켜주는 발언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파키스탄 철군이라든지 국방비 지출 줄이는 시도도 좀 긍정적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요. 그리고 이제 임금 인상이 이제 7.25달러에서 9달러로 24% 올라가게 되는데 이건 이제 실제로 통과가 되면 미국 국민들 소득 늘면서 소비 지출 증가 유도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기대해봐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경기 부양 위해서 이제 인프라 투자에 500억 달러 투자 계획을 내놨고요. 노후된 인프라 개선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건설 고용 프로그램에 150억 달러 지출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는데 이제 재원이 문제이긴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은 정부 지출을 다른 부분에 축소를 해서 이러한 부분 쪽으로 몰아넣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커버는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어제 그 오바마 대통령이 세제 개혁에 반대하는 이제 공화당 또 복지 개혁에 반대하는 민주당을 설득하기 위해서 이 모두를 설득하기 위해서 균형 잡힌 접근법, 밸런스드 어프로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를 하면서 미국 재정을 장기적으로 안정시킬 수 있는 이 재정 개혁 방안이 연내에 도출될 것이라는 시장 기대감도 높아졌다고 도양증권 쪽에서 분석을 했었는데요. 저도 공감을 하고요. 이런 내용들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더라도 미국 경제라든지 글로벌 증시에는 긍정적 요인인 것 같고요. 한국 증시에서는 일단은 시총 비중대로 사는 것이기 때문에 IT랑 금융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자동차라든지 소비재 관련주들도 특히 경기 민감한 소비재들도 성과가 개선될 것으로 판단을 해보고요. 또 당연히 미국 경기가 좋아지는 것이니까 뭐 중국도 수출 상당히 좋았습니다. 어쨌든 경기 민감한 에너지라든지 소재 섹터도 반등이 좀 이어질 것으로 이렇게 낙관해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사실 어제 우리나라 증시가 크게 상승을 했는데 저는 미국의 국정연설로 인해서 우리나라 증시가 크게 상승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사실. 왜냐면은 만약에 그렇게 우리나라가 그 국정연설로 인해서 큰 폭으로 상승을 했다고 하면은 유럽이라든지 미국 시장도 같이 크게 올라줬어야 되는데 보합권에서 마감을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국정연설보다는 그동안 시장에서 우리나라 시장의 디스카운트 요인이었던 북한에 대한 리스크가 해소가 되면서 시장이 크게 상승을 했다. 이렇게 보는 견해입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북한 리스크가 해결이 되면서 어느 정도 우리나라가 진행이 되어왔던 해외 글로벌 시장과 디커플링 현상이 해소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아까 허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국내 증시는 아시아 글로벌 증시와 비교를 했을 때 상당히 좀 20%에서 30% 정도 저평가를 받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정 부분 그 디커플링에 대한 해소 과정이 진행이 되면서 시장이 완만하게 상승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제가 준비해 놓은 차트가 있는데 차트 흐름을 보시면은 삼각 수렴형 패턴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죠. 네. 저점을 높이면서 완만히 상승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전 고점 라인인 2025포인트에서 2050포인트까지는 1차적인 상승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만약에 어느 쪽에서 우리가 매매를 해야 될 것인가? 사실 어제처럼 무차별적으로 모든 업종이 다 같이 상승하는 그런 시장은 앞으로 좀 나타나기 힘들 겁니다. 네. 무차별적인 장세가 아니라 어느 정도 종목별 차별화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만약에 상승을 한다고 하면 대형 섹터 쪽에서는 은행과 증권 쪽을 좀 눈여겨보고 있고요. 왜냐면은 그동안 그 시장과 마찬가지로 상당히 좀 저평가 국면을 탈피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하에 금융업종 좀 눈여겨보고 있고, 그 다음에 최근 중소형주 중에서는 시장을 좀 주도하고 있는 섹터가 바로 스마트기기 관련 종목들입니다. 네. 상당히 시세가 좋게 분출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스마트기기 관련주들 좀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뭐 모베이스라든지 뭐 KH 바텍,
그다음에 뭐 여러 하이소닉 이런 종목들이 상당히 신고가를 경신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에서 좀 눈여겨서 매매를 해야 된다. 이렇게 전략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의 전략까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또 두 가지 이벤트가 있으니까 하나씩 간단히 점검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옵션 만기와 관련해서는 좀 제한적인 매도 우위를 전망하는 쪽 중립 정도의 영향 미칠 것이다라는 분석이 많던데요. 전문가님 그럴까요? 네,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작년 12월에 좀 유입된 그 매수 차익 잔고가 대부분 좀 청산이 되었어요. 한 2.3조 원 정도, 2조 3천억 정도 쌓여 있었는데 거의 대부분 청산이 되었기 때문에 거의 남아있는 물량은 많지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옵션 만기일 같은 경우에는 좀 무난한 그런 장이 연출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해설위원님, 자 금리는 동결이 됐습니다. 아무래도 새 정권 출범을 앞두고 동결될 것이라는데 좀 더 무게가 실리긴 했었는데 이제 다음번이 좀 어떨지 궁금하네요.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그동안에 이제 금리 내릴 것이라고 봤던 이유는 그 글로벌하게 양적 완화가 나오면서 이제 원화가 너무 비싸졌고 네. 이로 인해서 수출업체의 경쟁력이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또 그랬던 상황도 있었고요. 수출이 별로 안 좋았었죠. 그래서 그런 영향이 있었기 때문인데 그래서 이제 이번에도 아마 원화가 아주 강했었으면 2월 금통에서도 인하 가능성도 있었을 것인데요. 때마침 정부에서 환시 개입 들어갔었고요. 어떻게든 뭐 립서비스든 어쨌든 간에. 그리고 이제 북핵 문제가 터져졌고 또 벵가드가 이제 나오면서 원화가 약세로 가면서 네. 단기 한 40원가량 급등이 나왔었죠. 그래서 이제 인하 가능성이 낮아졌던 것이고요. 시장에서도 거의 동결하는 쪽으로 봤었고 오늘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황 멘트도 나왔습니다만 글로벌 경기가 워낙에 이제 G2 위주로 미국, 중국 쪽 위주로 해서 보다 개선된 흐름으로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지켜보자는 쪽이었던 것 같고요. 한번 내리고 난 이후로. 그리고 이제 금통위 이전에도 금리 흐름을 보면 뭐 CD 91일짜리 보면 2월 내내로 2.84%에 고정된 상황이었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시장에서 이미 좀 반영됐었기 때문에 오늘 시황에는 큰 영향은 좀 없는 것으로 이렇게 좀 판단을 해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가지 포인트까지 짚어봤습니다. 자, 오바마의 입만으로 우리 증시가 어제 오르진 않았겠죠. 이런 부분들 우리 증시에 저평가되어 있던 부분과 겹쳐서 어제 상승을 했는데요. 일단 오늘 두 가지 이벤트는 크게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시장이 계속해서 상승 흐름을 이어가지 않게 지켜보시면서 전략 세우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